배드민턴 후원사 천문학적 손해 안세영 퇴출에 이별었다. 협회 감독 코치진 메이로회 눈물 단체 잠수탄이요. 지난 5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안세영, D12 삼성생명, 이 귀국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통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침묵을 지켜온 지 약 열흘 가까이 만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우선 안세영은 배드민턴을 시작한 후 많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덕분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영광까지 안게 됐다면서 이번 금메달 성과와 관련해 여러 관계자 및 국민들을 향한 감사 인사부터 먼저 언급했다. 또 자신의 작심 발언이 불러온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8일 SNS 글에 이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안세영은 올림픽 우승 후 인터뷰 자리에서 부상에 대한 질문에 지난 7년간의 대표팀 생활이 스쳐가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게 됐다면서 그 말의 파장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동안 운동과 훈련만 파고들며 열심히 했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세영은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랐다면서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부연했다. 또 안세영은 그러나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러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의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이 현재 비인기 종목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재능 있는 인재도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세영은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향해선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특히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세영은 이번 일로 배드민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배드민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뛸 예정이던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 D10에서 25일 과 슈퍼 500 코리아 오픈 D17일 9월 1일 대회 불참에 대해 발목과 무릎 부상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재활을 잘 마무리하고 선수 본연으로 돌아가 코트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올림픽회관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회의에 출석하기 전 김학균 52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안세영 선수와의 불화에 대한 얘기도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거는 모르겠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며 감독과 선수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사위에서는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을 다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감독은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며 절차 위반이라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민법 제37조를 활용.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협회 정관에는 긴급한 업무와 관련해 협회의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생확대경 뜨거운 안세영 논란. 한국 스포츠 혁신 계기돼야. 안세영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규정과 시스템을 바꿔 나가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전하는 방식과 내용이었다. 세련되지 못했고 거칠었다. 폭로 이후 한국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도 축제 분위기를 즐기지 못했다. 귀국 환영식도 열지 못하고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가야 했다. 가장 난리 난 것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이다. 안세영 발언 이후 협회는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선수들과 함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코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여기저기 조사받으러 다니는 신세가 됐다. 선수촌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막내에게 빨래나 청소를 시키는 갑질 선수 취급을 받고 있다. 은메달을 딴 혼합복식조는 안세영이 불참한 기자회견에서 안세영 관련 질문을 다 받아야 했다. 물론 흔한 공항 환영 행사나 인터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안세영은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다. 최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금메달 직후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세영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이 있고 자유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후 벌어질 일은 안세영이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안세영의 부모가 과거 사석에서 했던 말들이 공개됐고 협회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 공방이라 쓰고 진흙탕 싸움이라 읽힌다. 파문은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폭로 내용뿐 아니라 논란이 된 제도 관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조사위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도 자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미 1차 회의를 마쳤다.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다. 판이 벌어진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졌는데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스포츠가 구태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배드민턴을 넘어 종목 단체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 중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금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 안세영의 문제 제기, 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이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몇몇 사람을 나쁜 놈 만들고 매장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방안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많은 사람이 상처만 입고 한국 스포츠는 퇴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3. 역대급 선수단의 자신감 레알 마드리드. 새로운 센터백 영입 안 한다. 안첼로티 감독 선수단 구성은 끝났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17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첼로티 감독은 다비드 알라바와 함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다른 센터백 영입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29승 8무 1패, 승점 95로 FC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격파하고 통산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공격수들을 데려오며 화력을 강화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오랜 기간 공들인 세계적인 윙포워드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브라질의 차세대 스타 엔드릭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다.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가 보강해야 할 포지션은 센터백이다. 원 클럽 플레이어 나초 페르난데스는 팀을 떠났다. 안토니오 리디거, 알라바 등 주축 수비수들은 30대에 접어들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중앙 수비수 개편이 필요하다. 센터백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새로운 중앙 수비수와의 계약에 선을 그었다. 안첼로티 감독은 선수단 구성은 완료됐다. 우리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알라바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15일 아탈란타와의 UEFA 슈퍼컵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시즌을 산뜻하게 시작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레알 마요르카와 2024-25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개막전을 치른다.